우리 공화당 조은진 대표님 반갑습니다. 오늘 그 바이든 대통령 수행 기자단으로 저는 왔고요. 오늘 한국 일정을 마치고 또 일본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2박 3일 일정을 하고 이제 바로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한국 방문에서 이번에 미국은 성공적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인지 우리 조은진 대표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뭐 방송인 언론에 나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방안이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환영을 받는 첫 번째는 안보 문제. 그동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무너뜨린 국가안보 또 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미동맹 강화를 못 박았다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는 안보 군사 동맹 이런 차원이었다면 이제 경제 기술 동맹으로 전환을 했다는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평가를 좋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주한미군 철수 문제라든지 혹은 전자권 회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쑥 들어가 버리고 이제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확고한 한미동맹 또 이번에 방학 마치고 바로 일본을 가지 않습니까? 예. 같이 2박 3일 동안 일본을 가시는데 거기에서도 한미 삼국연대 뭐 이런 부분들이 다시 복원되고 국민들한테 안정감을 주는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이 하나 한 번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한미 관계를 만들었다. 이런 평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수행을 하시니까 우리 전희박 기자께서 느끼셨던 한국에 와서 느끼셨던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어저께도 기자회견에서 제일 먼저 그 포커싱을 CNN이니 팍스뉴스, 메인뉴스가 포커싱한 게 북한 문제를 짚더라고요. 뭐 경제 문제는 어차피 이제 그렇게 흘러가지만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김정은의 진실성이 없으면은 절대 만나지 않겠다는 것이 부정적인 입장을 했거든요. 또 그러나 외교문은 열려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백신이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탄이 지금 일어났지 않습니까? 북한에 이것이 잘 해결되면은 굉장한 또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북 정책이 상당히 상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걸 많이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좀 틀릴 것이다. 근데 11월 뭐 중간선거에 여러 가지 생각도 있으신 것 같고 하나는 이제 지금 한국에서는 북한의 제7차 핵실험 네. 뭐 준비가 다 된 상태다. 언제 쏠 거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 만약에 북한의 핵실험이 진행이 되고 지금 미사일은 뭐 원래 들어왔어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지금 10여 차례 넘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북한의 핵실험 7차 핵실험이 된다면은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는 발표를 했죠. 우선 첫째는 북한의 CVID 정책, 우리가 북한 북핵을 폐기시키는 CVID 정책을 강력하게 미국에서 해야 된다. 또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북한의 핵폐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이고. 두 번째는 북한 핵폐기가 아니라 7차 핵실험까지 간다면은 이런 한반도 특히 한국에 있어서의 전술적 핵무기, 방어력 전술적 핵무기의 도입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을 우리 공화당 입장 표명을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지금 정통으로 맞아떨어져 갔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상당한 군사 문제를 많이 논의가 했는데 저도 굉장히 이해적이다 했는데요. 앞으로 전략 자산을 규칙적으로 연례적으로 동원하겠다 했습니다. 그것이 굉장한 북한에 대한 이제 압력이거든요. 플러스 이제 확대 지금까지 훈련을 중지했지 않습니까? 문재인이가 이거를 다시 리즘하면서 확대 훈련, 한미 확대 훈련을 하겠다라고 했고, 그러니까 철통 같은 안보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도 CNN에 나오지만은 북한이 지금 핵실험은 맨날 준비가 돼서 엄포만 놓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미사일도 그렇고 오늘 쏠지 오늘 가다가 뭐 핵실험 했다라는 것을 이게 이제 상당히 난감한데 이제 내가 어제도 누구랑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의 시나리오는 푸틴하고 김정은이 참수 내지 세스네이트라 이게 지금 시나리오가 있다. 근데 노골적으로는 말하지는 않겠다. 그 두 마리만 없어지면은 이제 중국은 아주 처리하기 쉬워요. 그래서 수리 혈맹 중에서 둘이가 쓰러지면은 중국은 어차피 손들게 되어 있다고. 근데 중국을 먼저 손을 보려면 상당히 힘들어요, 미국도. 그래서 이제 견제 세력을 하기 위해서 한미동맹, 일본, 삼각동맹,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동맹보다 삼국 연대인데 문제는 지금 이번에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그 협정이 있잖아요. 그 경제협의체. 경제협의체. 거기에 한국이 이제 가입을 에코노믹 하겠다. 컨설테이브 프레임워크.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뭐 한국에서 저항도 꽤 있어요. 특히 수산업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저항이 있는데 중국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그럼 각오해야죠. 그러한 입장을 분명히 한국이 적극적인 가입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또 좌파들이 그런 거 한국이 예를 들어 가입하게 되면은 사드 보복과 같이 경제 보복을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일부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정 부분에서는 이번에 확실하게 이제 정리를 하고 가는 거죠. 협정 가입을 하는 걸로. 그리고 이제 에코노믹 프레임, 인터내셔널 프레젠티브 에코노믹 프레임워크라는 거. 그게 이제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은 경제 협의 단체. 인도 태평양 인도 단체. 그거를 줄여서 한 말이에요. 그래서 인도 패시픽 에코노믹 프레임워크라고. IPEF 가입 문제에 대해서 한미 간에는 조율이 끝난 것 같은데 지금 한국이 코드도 가입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그 문제를 여쭤보는 게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반발이 심할 거고 일본에서 지금 나올 일본 거예요. 기업들도 사드 경제 보복과 같은 중국의 경제 보복 상황이 온다. 또 중국은 노골적으로 왕치산이가 있잖아. 그때 와가지고 정확하게 그 왕이도 얘기하고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입을 좀 한국이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뉘앙스를 얘기를 했거든요. 뭐 그런 부분 하나. 또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는 그 J-코드에 빨리 가입을 해라. 그래서 지금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다시피 한미동맹 강화, 또 한미일 삼국 연대뿐만 아니라 코드 국가, J-코드 국가들의 안보동맹, 경제동맹이 필요한 거 아니냐. 두 협정 자체가 하나 경제동맹과 안보동맹의 그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우리가 최소한도로 살아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그 두 가지 동맹에 다 가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협정에.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국 정부는 지금 중국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국 눈치를 보는 거죠. 사실은 이번에 경제협정 관계도 상당히 중국의 입장을 굉장히 견지를 하면서도 뭐 우리 국가의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성장을 위해서 당연히 가입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당위성 또 한국 입장에서 어정쩡한 입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정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 중국 정부로서는 자기들의 외교 최고의 수장들이 지속적으로 그 가입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제 한국은 확실한 가입 입장을 밝힌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하고 J-코드 문제하고 이 부분은 뭐 당연히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 당연히 가입을 해야 되고 그것이 안보 경제 동맹으로서 굉장히 필수적이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보더라도 굉장히 그 동맹 간의 어떤 그 확실한 믿음, 신뢰 그게 필요한 거 아니냐. 그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보복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 실질적으로
수출 대부분의 25% 이상이 중국에 들어가 있다면 많이 지금 다변화를 시키고 있어도 그 여건상 다변화될 수 없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또 히토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한국에 직격탄을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무역 대상국의 다변화 또 경제 교류의 이 다원화를 통해 가지고 이게 나가야 되는데 또 한 번 중국이 사드 경제 보복 같은 경우를 예상을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국무성에서 요즘 계속 국방부는 거의 다 이제 하고 왔다 갔다 하다 국무성 집중적으로 하면서 이런 문제를 많이 질문해가지고 내가 많이 보내죠. 네. 포워딩 해주고 계세요. 오케이. 그러면 이런 국무성에서는 이제 오피셜리는 이런 말을 해요. We understand. 이해한다 이게 한국 입장을. 중국에도 뭐 교류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맨날 중국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한다고 해서 그 눈치 보다가 언제 국방하면 언제 자기 주권이라 이게 주권 국가라 이거 한국이 내가 사드 얘기를 했을 때 추가 배치할 거냐니까 한국은 주권 국가다 이게 주권 국가가 방어를 하는 것은 그 주권 국가 당연한 일인데 그걸 가지고 다른 나라에 물을 필요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눈치를 보냐 이거 자기들 하면 하다는 이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보복이 들어와서 그렇다라는데 보복을 들어와도 중국 너희는 더 큰 지금 사드보다 더 센 거를 지금 했다더라고요. 지금은 방어하잖아. 그럼 우리는 방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북한이 그렇게 쏘야 되는데. 중국 입장에서 그것은 옳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7차 핵실험 문제가 한국의 안보 부분에는 굉장히 위기가 온과 동시에 혹은 또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당연하게 7차 핵실험 당신들 못 막지 않냐. 그러면 핵실험을 7차까지 하고 전반적으로 그런 걸 못 막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죠. 우리는 사드 방어 체제를 할 수밖에 없고 전술 핵무기를 드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 사드 재배치에 대해서 수도권 부분 배치에 대해서 뭐 지역적인 그 반대 입장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최소한의 안보, 우리가 말하는 방어적인 안보 부분은 이번 7차 핵실험을 계기로 전반적인 한국 특히 한반도에 있어서의 힘의 균형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7차 핵실험까지 했는 북한에 우리가 제2사드를 수도권에 배치를 다시 넣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국도 명분이 없어지잖아요. 반대 명분이. 그래서 그 부분하고 제2코드 문제를 동시다발적으로 7차 핵실험과 동시에 해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 한미 정상회담에서 분명하게 그런 부분들을 비공개로 하더라도 짚고는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미국의 정확한 입장. 자, 북한이 미국이나 북한이나 대한민국이나 똑같은 입장에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또 개방적으로 가면은 적극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겠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은 푸틴과 같이 세계적으로 푸틴을 고립시키고 또 김정은도 마찬가지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했던 참수 부대의 새로운 도입들이 이제 필요한 거 아니냐. 결국은 우리 한반도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 재산에 대한 확실한 담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뭐 좌파들도 7차 핵실험이 강행된다 그러면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많은 이해가 있을 거다 이래 보는 거죠. 어제도 정상회담 전에 이제 저기 대통령은 하얏트에 있거든요. 대통령하고 헤드 그 관료들은 있고 전부 기자들이 여기 있는데 거기를 항상 우리가 들려요. 가서 스큐리티 책 받는다고 모두. 거기에 이제 플랜카드를 시위대가들이 해놓은 거를 많이 찍더라고 기자들. 근데 어제는 뭐 한미 동맹 강화하자 좋은 맘만 보였어요. 근데 그저께는 아주 그냥 그 가이들이 섞여가 난리가 났다고 이제 CNN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미국은 그거예요. 이번에 이제 한미동맹 강화해서 코드가 미국은 원하는데 일본이 원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런지 알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일본의 그 지금 미일
미일 동맹에 대한 확고한 우위를 점유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뭐든 이제 같이 둘이 파트로 나가면 미국이 혹시나 한국을 더 그거 해주면은 굉장히 자기들이 난감한 고립되는 어떤 바이든 때 맞습니다. 고립된 상황들이 한번 있었잖아요. 굉장히 일본이 굉장히 근데 아무튼 뭐 한국이 들어가겠다 하는 데 대해서 반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없죠. 근데 만약 한국이 일본이 일단은 반대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 일본도 명분이 없어지는 거고.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들이 그러한 확고부동 안보 군사동맹은 확실하게 있어야 되고 이제 한미일 삼국연대도 다시 뭐 지소미아 문제라든지 뭐 문재인 정권의 죽창과 부분, 뭐 조국이 걸렸던 그런 부분들은 이제 말끔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 관계에 새로운 재정립도 다시 필요하다.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삼국연대 혹은 또 우리가 말하는 자유우파들의 자유블락, 뭐 반대로 얘기하면 반공블락이거든요. 반공산당, 반중블락, 뭐 이런 형태들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정상회담에서 그런 부분들을 비공개 회담에서라도 좀 많이 했어요. 다루고 또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한국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근데 군사적인 면이나 안보적인 면에 있어서는 윤석열 정부가 좌파 정권하고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건 확실해요. 단지 이제 국내 내부적인 뭐 정체성 문제라든지 또 국가의 운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5.18 문제도 그건 내가 좀 지적하고 5.18 싶은데요. 정신을 내가 어제도 얘기했어요. 어제도 그 앞으로 윤석열 정부 내가 지켜볼 것인데 대통령 되기 전에는 박정희 대통령 좋은 거를 다 뭐 따라 하겠다고 해놓고 보니까는 5.18만 가지 박정희 대통령 5.16을 왜 기념을 안 하느냐. 기념을 보자고 뭐 우리가 현충원 갔는데 내가 그랬어. 하나는 없더라고. 오마이 갓. 그 다음에 뭐 성명사 하나 없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내가 기분이 안 좋았다고 멀리 우리 해외 동포들 플러스 내가 그래서 그래도 역사적인 히스토리에서 성공적인 면들을 부상을 하면서 그거를 기념을 해줘야지. 아니 우파 정권이 들었으면서 그런 것까지 외면해버리면은 교포사회 교포들은 누굴 믿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력을 외면하고 원력에 대해서 정확한 역사 인식을 가지지 못한다고 그러면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에 대해서도 잘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물론 8월 15일날 지켜보겠지만은 그거는 우파 정권으로서의 정체성의 문제가 있다 이래보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5.16 혁명 61주년 때 현충원 또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그렇죠. 또 5.16 혁명 61주년 5.16 정신이 이 시대에 우리가 가야 될 과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미나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느 단체, 어느 정당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사진만 걸어놨지 박정희 대통령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 또 성공된 혁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그건 결국은 국민들의 호남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있다. 그다음에 5.18 관련해서 정상회담 비공개 때 요청을 해라. 제가 얘기한 게 5.16 관련해서 비밀 문서로 이렇게 있던 부분들이 많이 풀렸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풀지 않는 내용이 있지 않냐. 그 비공개된 아직도 비공개된 5.18 관련된 그 당시에 정보들을 이제는 좀 교류를 할 필요가 있고 한국 정부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갖고 있는 것을 좀 공개를 해달라. 또 하나는 탄핵 정국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때 그 미태평양 함대 그 지난번 그 미 대사였던 해리슨 대사가 총사령관으로 있을 때 그때 북한의 여러 가지 징후들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북한이 어떤 지금 굉장히 우파예요. 입장을 했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유 요청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뭐 당선인 때 찾아뵙고
뭐 명예회복 부분에 얘기를 했으면은 그 실체가 있어야 돼요. 그 실체. 그렇죠. 명예회복을 하려니까 이것이 그냥 한국에 있는 뭐 시민단체 좌파들에 의한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제3의 세력들의 영향이 있었다. 뭐 이런 부분들의 자료 요청을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야지 역사라는 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공개적으로 하기 힘들면은 비공개라도 그런 부분들을 요청을 해서 한국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명확하게 입장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냥 뭐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 그럼 근거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그 미국이 정보를 공개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민주저항 세력이 아니었다라는 부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지 헌법 문제 얘기도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이번에 정상회담 때 비공개에서라도 요청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입장을 얘기했죠. 외교 채널을 통해서도 해야죠. 그거는. 왜냐면은 항상 5.18이니 좌파가 저지른 것만 가서 표류 의식하고 다독거리고 그러다 보면은 진짜 우파가 희생된 데에 대해서는 챙기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한국이 외교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또 김성한 어때요, 그분들이? 잘할 것 같아요. 지금으로 봐서는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다 온건파라는 거예요. 세 사람이 다. 그래서 이게 지금 좌파 정권의 안보나 그다음에 이 국방 부분 또 정보 부분 이런 부분들 다시 보호를 시켜야 되는데 이 사람들 성향은 다 좋은 게 좋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온건이란 게 좋긴 좋은데 투쟁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죠? 바꿔놓고 그것을 대화를 통해서 하는 건 좋은데 바꾸지 않고 그냥 대화만 하면 된다 이런 입장이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럼 미국이 견지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인식하고도 또 다르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윤석열 내각에 제가 우려 섞인 눈으로 보는 것이 지금은 물론 뭐 대화가 필요하고 한 건 한데 저기는 뭐 미사일을 이틀에 한 번씩 쏘아올리고 있고 또 질문하면은 오늘은 몇 번째인데 묻는다고 오히려 나한테 하도 많아가지고 모르겠대. 그래서 그 온건적인 외교안보 부분 라인들이 뭐 장점도 있지만 하나는 4.27 판문점선언 국민 동의가 없었던 그다음에 9.19 군사합의 또 중국에 대한 산불정책 이런 부분들을 제자리 돌려놔야 되잖아요. 제자리로 돌려놓는 정책을 쓰지 않고 권영세 장관이 했을 때 제가 강력하게 반발 입장을 낸 것은 제정신이 아니다 당신들이. 자 이것을 성계하겠다는 얘기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잘못된 것이 4.27 판문점 선언. 국민 동의 받지 않고 엄청난 많은 돈을 퍼주는 거를 자기 인양 해가지고 표국 끌어모으고 그렇죠. 그다음에 9.19 군사합의를 통해서 철책 무너뜨리고 우리의 최소화 방어 능력인 항공을 통한 방어 오늘 그저 항공사령부 가잖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돌려놔야 되고 한국이 산불정책이라는 게 MD 미사일 방어 체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다 외에는. 근데 이걸 깨야 된다. 그것이 이제 그 전술핵 부분 아니겠어요? 어제 그 말이 나왔던 거 이런 부분들을 돌려놓지 않고 권영세는 문재인 정권이 했던 대북 정책, 뭐 대중 정책의 그 협정 부분들을 다 수용하겠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래서 그거를 발표했어요. 본인이 또 말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려를 되는 게 다 문재인 정권이 지금 해놓은 것을 정리하고 또 되돌려놓는 것이 올바른 한미동맹의 복원인데 문재인 정권이 했던 국민 동의를 받지 않은 그 친중 종북 행위 그런 행위들을 되돌려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장관들이 벌써부터 뭐 대화 타협 하지 마라 소리가 아니잖아요. 되돌려놓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현 안보
외교안보 라인들이 좋은 게 좋다. 외교안보에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잘못된 거는 정권이 바뀌었으면은 좌파 정권에서 우파 정권으로 가면은 확실하게 그 부분 되돌려 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있죠. 근데 이제 어저께 전작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국무성에서 나온 사람하고 어저께 잠깐 얘기도 했고 그랬는데 한국의 전작권 문제는 어차피 이루어지지 않을 옵션을 였더라고. 그게 박근혜 대통령 때가 상당히 스마트했어요. 네. 그 명확하게 선을 명확하게 해놨어요. 근데 그거를 아웃라인에서는 아주 그거 한 것 같으면 디플리 들어가면 그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바고 어떻게 다 충족합니까? 그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보면은 진정한 해소를 못하게 만든 거지. 예. 그래서 펜타곤에서 제가 질문할 때도 항상 그 대변인이 그러잖아요. 왜 우리가 만족할 만한 그게 안 돼 있는데 그거 될 때까지는 우리 기다리겠다. 그게 언제입니까? forever ever. 그렇죠. 그거 잘한 거예요. 굉장히 묶어놨어요. 자,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 네가 진실하게 나오면은 내가 토킹하겠다 한 것도 네가 진실하게 완전히 컴플리트리 그거 안 하면 나 영원히 얘기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일정 면에서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방향을 잘 잡고. 예, 그게 굉장히 만족하는데 또 이게 이제 여기도 미국도 약간 잡아 섞인 있잖아요, 메디아. 그건 또 바로 뒤로 보면은 그러면은 김정은이가 어떤 제스처를 취하면은 외교적으로 덜렁 받겠네. 또 이렇게 이제 분석,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인데, 우리 각도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대강 이제 그 마무리를 하면은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11월 미국 중간선거. 네. 중간선거의 전망이 어떤가. 이번에 뭐 트럼프는 자기가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미국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중간선거 지금 내한테 이메일로 계속 트럼프 다음 주에 또 뉴욕에 가서 연설한다고 오라고 wait for you 하고 뭐 이메일로 오거든요. 그쪽에서 지금 그쪽당 공화당 후보하고 조 바이든 뭐 아주 후보가 굉장히 어떤 지금 뭐 굉장히 호각지세인 거는 맞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좀 점수를 많이 얻은 거는 맞습니까? 그거는 맞습니다. 왜 그저 아프가니스탄 사태로 인해서 미국 국민들의 여론이 왜 우리가 남의 나라에서 피를 흘리느냐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아마 한국을 친다 해도 가지 마라 할 수 있는 그런 사태까지 왔어요. 분위기가. 자, 그러면 우크라이나하고는 아무 동맹 관계도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쟁은 하지 마라. 우리가 피는 아니니 그러나 인도적인 지원을 해준다. 그래서 자꾸 그 똑같은 말을 반복해 하더라고. I'm not going to fight with Russia. 직접 개입은 하지 않대. 맨날 그거를 강조하니까 푸틴이 그래서 더 친다는 거야. 푸틴이 봐라. 미국이 개입 안 한다는데요. 그냥 마음대로 쑤시고 다녀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기를 대주는 것은 옳지만은 실질적으로 무기를 대준다 해도 아직까지 관계 하나도 없습니다. 실질적인 무기가 관계 없다고요. 안 줘요. 왜냐? 아니 혹시나 이제 얘가 젤렌스키가 손이라도 들어버리면 그 무기 다 소련으로 가버려요. 전략적 산뭐 큰 걸. 그러니까 그거는 안 하고 한 일선에서 이렇게 줄 수 있는 거 그런 걸 하는데 국민들이 그래서 신뢰를 받아서 자기 아들, 딸을 지금 전쟁터에 안 보낸다고 확실해. 그 다음에 그러면은 한국은 뭐냐? 내가 맨날 펜타곤에서 질문이 야, 한국은 동맹 이상 없냐 하고 대변이라고 맨날 싸움하는 게 한국은 동맹이지 않느냐. 우리는 한국만은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철통 같다 아이언클라인이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서는 우리가 안심을 하는데 But you never know. 그것도 모르는 게 트럼프 때 벌써 주한미군 철수하려고 한 게 다 드러났잖아요. 어떻게든 미국 국민들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미국은. 그래서 우리도 준비는 해놔야 돼. 우리가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정신을 길러야 되고 자체 내에서의 면역은 길러놔야만이 여차하면 손을 떼더라도 괜찮아요. 미국이 그렇게 손은 안 뗄 겁니다. 예, 한국이 지정학적으로도 한국이 엄청 중요하다는 한국에 있어서의 그 군사 동맹이나 주한미군이
오로지 한국만을 위한 건 아니니까 그렇죠. 미국의 이익도 굉장히 함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믿고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당히 하지 않는다는 걸 믿지만 우리는 뭐 미국의 상하원도 국민들이 반대하면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확실히 우리 해줘야지. 제니 기자 말씀대로 대비를 해야 된다. 내비는 그리고, 해놔야 돼. 이제 한국 일정 오늘 마무리하시고 예. 미리 몇 번 연락했는데 너무 바쁘셔서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단위도 가서 좀 사람들도 좀 우리 세미나도 한번 그러니까 딱 바쁘셔서 컨퍼런스를 일정을 못 한번 잡았는데 하고 이렇게. 근데 오늘 이제 일본으로 가는 거죠? 예. 일본도 2박 3일 예. 어, 그렇게 일정 해서. 잘 마치시고 예. 또 항상 우리 공화당에 대한 그 지지의 그런 박근혜 대통령님을 또 이번에 박근혜. 인터뷰를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잘안 됐죠. 미도한테 다음 기회에 네. 한번 만들어서 미국의 뭐 네. 유명 매체들하고 예. 기회가 되면 한번 인터뷰를 그래서 주선을 해서 한번 그렇죠. 하시죠. 우리는 이제 조금 대통령 건강이 최우선이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지만은 건강을 대체할 수 있도록 네. 좀 지금 교류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근데 이분은 뭐 똑똑하신 분이에요. 정치인들하고 어떤 사람들하고도 만남, 전화 이런 걸 아직 안 하시니까 본인의 건강이 회복되는 그 시점을 보고 있는 거죠. 그 시점에서는 제가 한번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로 예. 정리를 하고 또 한 번씩 하자고요. 네, 미국 가시면은 그래서 앞으로 한국 문제 엄청 피크가 될 그러니까 거예요. 예. 미국의 백악관의 움직임이 예. 우리 한국 정세에 굉장히 예민하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가장 먼저 일선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제니비 박 기자의 그 뉴스가 우리 공화당에 가장 먼저 네. 전달돼요. 그렇게 하도록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 공화당이 릴라이브 소스가 나온다 하게들 우리가 이제 만들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좀 그래다게 하고 또 우리도 조은진 대표님 성공하시고 앞으로 큰 인물이 되실 거예요. 시험에 You have to wait. 파이팅.